네, 루머레이더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급등세를 보이면서 오늘 52주 최고가까지 올라온 종목에 대해서 좀 파헤쳐 보겠는데요. 자세한 내용 헤르메스스탁의 하창원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종목이 또 어떤 건지 많이들 궁금해하실 텐데 솔브레인 ENG가 그것입니다. 주가가 급등을 하면서 급등에 대한 조회 공시 요구를 받았었죠. 네, 맞습니다. 동사는 코스닥 시장 한국거래소 코스닥 시장 본부로부터 18일에 이제 현저한 주가 급등에 따른 조회 공시 요구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19일에 답변을 해주었는데요. 네. 주요 사항 없다라고 좀 답변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답변한 이유가 있는데 조회 공시 요구를 받기 전에 바로 이제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 체결에 대한 공시를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해서 이제 그 답변은 기존에 나온 공시를 제외한 이제 다른 부분으로 봤을 때는 네. 주가에 큰 영향을 줄 만한 요인이 없다라고 판단이 돼서 나온 것이고, 이와 관련해서도 회사 관계자와 얘기를 해봤는데 주식 양수도 계약 체결만큼 주가에 좀 큰 영향을 줄 만한 것은 없다. 그리고 회사에서도 이러한 부분이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해서 최근 주가를 많이 상승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해준 바가 있습니다. 네, 조회 공시 요구 사항과 그리고 답변 내용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어떤 회사인지도 알아봐야 되겠죠? 네. 이제 동사는 1979년에 백현전자로 좀 설립이 됐고, 네. 2000년에 이제 코스닥에 상장이 되었습니다. 동사에 지금 솔브레인 ENG로 이렇게 상호명이 변경된 거는 2012년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 업체, 반도체 그런 업체죠. 네. 업체고, 그다음에 이제 동사는 디스플레이 검사 장치와 이러한 부분이 지금 전체 매출액의 약 73%를 좀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 반도체 장비가 약 23% 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기타 임대와 뭐 임대 수익 같은 부분이 약 한 1에서 2% 정도 차지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대표이사는 정지한 씨와 이제 박성환 씨가 되겠고, 코스닥에서 약 한 800억 원 정도의 규모의 스몰캡 상장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흐름을 보니까 전환사채도 또 발행을 했고요. 두 번의 단기 차입도 있었는데 단기 차입분 수준이 다소 높은 편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일단은 7월 달에 약 85억 원 규모로 좀 진행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5월 달에는 70억 원 규모로 좀 진행이 되고 네. 있는데, 현재까지 좀 누적되어 있는 이런 차입금이 자기 자본의 약 23% 정도에 좀 달할 정도로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예. 물론 이게 자본 잠시까지 도달할 그럴 정도로 높은 수치는 아니지만 아무래도 차입금이 자기 자본의 23% 정도나 된다라는 것은 굉장히 재무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라고 좀 판단이 들 수 있을 정도 좀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네. 일단은 차입된 자금, 이렇게 차입을 많이 한 이유가 이제 파주에 지금 건설하고 있는 공장을 좀 완공하기 위한 그런 목표인데, 이렇게 공장을 지금 빠르게 진행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뒷부분에서도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지만, 일단 공장을 완공하게 되면 원재료 그 값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지금 파주에 공장이 이게 완성이 되게 되면 이제 거기로 이제 회사를 옮길 좀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제 회사를 옮기게 되면 지금 있는 가산동에 있는 부지 같은 경우는 매각을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용도로 좀 사용을 하면서 좀 유동자금을 많이 확보를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동자금을 확보를 하게 되면 이를 통해서 이제 차입금 상환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좀 재무 구조를 확실히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봐줬으면 한다라고 IR 담당자랑 확인을 해본 바가 있습니다. 네, 단기 차입 부분에 대해서 쭉 말씀해 주셨는데 전환사채 부분은 어디에 쓰일 예정인가요? 네, 전환사채 같은 예. 경우는 그냥 단순히 운영자금으로 좀 사용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만 봤을 때는 여기 회사 좀 굉장히 돈이 부족해서 안 좋은 게 아닐까라고 좀 굉장히 그럴 수 생각을 있죠. 많이 예.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최대주주 변경과 함께 연관을 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전환사채를 이제 발행하는 그런 그런 주체가 최대주주 변경이 되는, 이번에 이제 변경이 될 예정에 있는 네. 최대주주 중에서 한 명인데, 이를 통해서 봤을 때는 전환사채를 하면서 회사에서는 이제 자금을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최대주주 입장에서는 전환사채를 발행을 하면서 이제 자신의 지분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주주들이 봤을 때는 최대 주주가 지분을 늘린다라는 것은 그만큼 기업의 비전이 있고 좀 잘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최대 네. 주주 지분을 늘리는 것으로 좀 보게 됐을 때는 긍정적으로 바라보셔도 되겠다라고 일단은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또 실적이 나오질 않잖아요. 네, 그래서 실적 부분도 예.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2015년에 들어서부터 좀 기업 실적이 굉장히 적자 전환을 한 이후로 그러니까요. 적자폭이 계속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자폭이 커지게 되는 이유가 총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고객사의 신규 투자가 좀 굉장히 감소를 하고 있어서 이에 따른 매출액이 좀 굉장히 줄어들고 있고 또 이제 또 다른 하나는 원재료 값이 이제 상승이 되면서 이제 매출액이 또 이익 감소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디스플레이 사업부를 보면 국내와 해외를 좀 봐야 되는데 국내 부분에서는 지금 OLED 투자가 좀 굉장히 위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확실히 신규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줄어들게 되고 이에 따라서 이제 원재료 값이 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중국 쪽에서 OLED 지금 투자가 좀 활발하게 되고 있어서 네. 이러한 부분을 좀 바라볼 수 있겠지만 이 동사의 경우에는 좀 국내의 비중이 조금 더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매출액 부분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이렇게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동사가 이렇게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굉장히 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공장도 지금 마련을 하고 있고 좀 다양하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일단 디스플레이 장비 부분 자체가 일단 고정비가 굉장히 높고 인건비도 굉장히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게다가 동사의 경우에는 AS 부분까지 끝까지 다 마감을 해야지 매출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상당 부분 굉장히 리스크로 작용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IR 담당자는 지속적으로 이제 매출액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을 확대하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좀 인정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좀 적자폭도 늘어나고 있고 지금 이제 유동 금액도 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차입금이나 전환 사채 등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기업 자체적인 펀더멘털이 좀 안정적이다라고는 말씀드리기가 쉽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실적이 부진하고 펀더멘털 이유에 따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안정적이지 못한 회사를 그러니까 솔브레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대 주주가 변경이 됨으로써 어떻게 보면 매각을 한 셈인데 네. 이 부분이 사실 솔브레인에게 호재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걸 보면은 네. 솔브레인 ENG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할지 어느 정도 짐작은 가는 부분인데 네. 어떤 투자 전략 말씀해 주시겠어요? 일단은 뭐 최대 주주 변경이 이제 네. 되고 있고 이를 통해서 지금 적자폭이 지금 실적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이런 최대 주주 변경을 통해서 뭐 이제 신사업이 열릴 수도 있고 그다음에 운영 방침이 달라지면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등이 이제 증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좀 되게 긍정적으로 좀 바라봐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주가도 이거에 대한 좀 기대감 때문에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냥 최대 주주 변경에 따른 계약만 했고 현재까지는 계약금 10%밖에 납입을 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중에 뭐 이게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이고 네.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 될지는 명확하게 바뀌어봐야 되는데 이게 8월 31일로 일단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때까지는 좀 시간도 있고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주시를 하면서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좀 투자 전략으로는 단기적으로 지금 주가가 많이 올랐죠. 되게 많이 올랐습니다. 한 네. 2배 정도 올랐고 오늘도 종가상 한 12% 정도 상승한 그렇죠.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단기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져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를 좀 집중적으로 해주시면 좋겠고 이미 좀 충분히 주가에 이런 긍정적인 요인이 많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추경 매수 또한 조금 더 자제를 하시는 방향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이제 기업 담당자와 얘기를 했을 때는 상반기까지는 좀 굉장히 매출액이나 이런 부분에서 적자폭이 쌓여 있고 하반기에도 이런 부분을 다 메꿀 수 없다라는 답변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좀 좋아지는 것은 내년쯤 될 것이라고 좀 예정이 되고 있고 공장도 이제 네. 금년 하반기 정도에 완성이 될 것이기 때문에 좀 구체적으로 다시 지켜볼 때는 이제 내년에 실적이 좋아질 때쯤에 다시 한번 관심을 갖고 접근해 보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헤르메스탁의 하창원 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